자, 수업합니다. 오늘은 생명 시스템의 구성이야. 잘 봐. 생명 시스템의 구성이지. 그럼 생명 시스템이야. 첫 번째 봐. 단어부터 보는 거야. 생명 시스템. 시스템이 뭐야, 시스템이? 여러분, 시스템이 뭐지? 영어지. 시스템을 한글로 하면 뭘까? 그렇지, 개. 한글이 아니다. 개는 한자야, 개. 개지. 한글로 하면 뭐야? 그렇지, 묶음. 걔는 묶음이야, 묶음. 묶음이야. 그러니까 시스템, 개, 묶음 같은 말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생명을 뭔가 묶었어. 그래서 생명을 묶었다니까 좀 이상한데? 그럼 생명은 뭐냐? 그렇지, 생명은 뭐야? 그러면 생명은 우리 뭘 생명이라 그래? 그렇지, 살아있는 것. 그러니까 지금부터 배울 건 뭐냐면 생명 시스템이라 그랬는데 살아있는 것들에 대한 묶음 이야기야.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들에 대한 묶음 이야기야. 어떤 게 살아있는가? 알겠니? 그래서 생명 시스템의 구성이라는 건 살아있는 묶음들에 대한 구성이 되는 거란다. 알겠니? 그래서 첫 번째부터 굉장히 중요하다. 생명, 살아있는 것들의 구조적, 기능적 단위는 바로 뭐야? 굉장히 중요한 거야. 세포. 살아있다의 가장 기본 단위가 뭐야? 세포야.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들은 전부 다 뭘로 되어 있어? 그렇지. 세포로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생명체의 가장 구조적, 기능적 단위가 뭐라고? 세포입니다라는 거야. 다시, 살아있는 것들의 가장 구조적, 기능적, 가장 작은 단위가 뭐라고? 세포야. 그러니까 니들도 살아있지. 그러니까 니는 뭘로 되어 있는 거야? 세포로 되어 있는 거야. 보통 일반인들은 보통 정상적인 성인이라면 작으면 한 40, 많으면 한 60조 정도의 세포가 있대. 그러니까 40조에서 60조 단위 세포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선생님은 약 4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인간이란 말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세포가 뭐다? 생명체를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 세포가 뭐다? 생명체를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 그러면 지금 생명체를 배울 거니까 나는 뭐부터 배우겠다는 거야? 세포부터 배우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체의 기본 단위가 세포인데 어떻게 돼 있어요? 세포가 모여 뭐 되고 조직되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되고 기관이 모여서 개체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 개체라는 단어를 조금 이해 못하는 친구들이 있던데 개체는 무슨 뜻이야? 한 마리. 한 마리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 개체라 그래. 알겠니? 그래서 고양이 개체 무슨 뜻이야? 그렇지, 고양이 한 마리. 그랬더니 강아지 개체, 강아지 한 마리. 그랬더니 앞으로 시험에서 A 개체라는 단어가 나올 거야. B 개체라는 단어가 나올 거야. 그러니까 시험에서 A 개체 그럼 무슨 뜻이야? A 한 마리. B 개체 그럼 무슨 뜻이야? B 한 마리. 그런 거야. 그래서 A 개체, B 개체 이렇게 되는 거야. 한다. 개체 무슨 뜻이라고? 한 마리. 됐죠? 그 다음에 조직은 뭔지 알죠? 그래서 조직 뭐 이런 거. 근데 우리는 이 단원이 지금 생명과학이 아니어서 조직과 기관을 할 생각은 없고 세포를 할 거라는 거야. 물론 이런 건 학교 선생님들이 가끔 시험에 내. 어떻게? 아까 뭐야? 생명체를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가 뭐라 했어? 세포. 세포가 모여서 뭐 돼? 조직. 조직이 모여서 뭐 돼? 기관. 기관이 모여서 뭐 돼야 돼? 개체가 돼야 되는데 동물은 뭐 있어? 식물과 다르게 기관에 묶음이 있는 거야. 또 기관계가 있고 식물은 세포, 조직, 그 다음에 조직들이 묶여있는 단위, 조직계가 있고 그래서 동물계는 있고 식물계는 없는 거, 식물계는 있고 동물계는 없는 거 이런 것들을 가끔 내기도 합니다. 알겠어요? 동물계가 있는 건 뭐야? 기관계, 식물계만 있는 거 뭐라고? 조직계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이런 것들은 단순 암기니까 알아만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수업에 시작점이자 가장 중요한 게 나온 거야. 엄청 중요한 거야. 세포의 구조와 기능이야. 통합과학에서는 여기가 제일 중요해. 세포의 구조와 기능이야. 자, 간다. 세포의 구조. 세포는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으면서 내부는 핵과 세포질로 구별된다. 자, 시작합니다. 이 그림이 조금 어려워. 그래서 선생님 그림으로 바꾼다. 자, 세포는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이게 세포지. 됐니? 그리고 이게 세포야. 세포를 둘러싼 막이야. 그리고 세포와 세포를 둘러싼 막이 있겠지. 그럼 요 세포와 요 세포 사이에 막이 하얀 분필이야. 근데 이 세포와 세포 막 사이에 뭐가 있겠니? 혈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결국은 이게 중요한 거라고. 얘가 중요한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가 중요한 거야. 됐어요? 이따가 되게 중요해. 자, 간다. 그럼 세포는 어떻게 돼 있어야 돼? 핵과. 세포는 뭐하고? 핵과. 핵과. 세포 핵과. 뭘로 돼 있어야 돼? 세포질. 잘 봐. 세포질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세포가 전부 다 뭘로 돼 있다는 거야. 세포질은. 여러분들 세포질은 뭐야? 물. 세포는 물덩어리야. 물. 그러니까 세포는 아주 세포 핵과 그냥 빵빵한 물로 되어 있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피부 세포도 전부 다 뭘로 돼 있어야 돼? 물덩어리들이야.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놈이 있었는데 선생님 체내의 70%가 물이라며. 그렇지, 물이지. 근데 피가 그렇게 많아요? 피 얼마 없던데요? 피는 얼마 안 돼. 피가 물 아니에요? 아, 피는 얼마 안 된다니까. 너희들이 갖고 있는 피의 양은 4리터 같이 안 돼. 그러니까 4리터 해봐야 5kg이나 될까? 얼마 안 돼. 피가 얼마나 되는 줄 알아? 근데 왜 체중의 70%가 물이라 그래? 그 물 다 어디 있어? 세포에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세포에 물이 들어가 있어야 세포가 빵빵하고 피부가 빵빵한 거야. 그래서 왜 우리 어린 애들 봐봐. 어린 애들 뭐 이제 한 2살, 3살 된 애들 어때? 피부가 그냥 막 터져버리려고 그러지. 막 얼굴이 막 터지겠지. 막 빵빵하잖아. 왜 빵빵하겠어? 그래, 그 세포 안에 물이 빠방하게 보관돼 있으니까 그냥 피 터지기 일보 직전이잖아. 알겠니? 늙으면 어떻게 돼? 세포가 처지고 주름이 생기고 피부가 처리고 늙지. 왜 그러겠어? 얘 물이 빠지는 거야. 그 세포가 쪼쪼쪼쪼해지는 거야. 물이 빠져버리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젊고 어리게 살려면 뭘 많이 먹어야 되겠어? 물, 그렇지. 그래서 가장 좋은 피부가, 아름다운 피부가 있지. 선생님처럼. 피 빵빵하잖아. 선생님 33살인데 어디 나가면 아직 20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왜 그러겠어? 선생님 물 겁나 마셔. 한 잔 마시고 갈까? 비웃는다? 선생님 이게 털이 좀 부족해서 그렇지 모자 쓰고 딱 나가면 20대인 줄 알아. 알겠니? 나 진짜 나 다음에 모자 쓰고 수업하자. 그 카메라 보는 애들이 인터넷으로 보는 애들이 컵스 20대냐고 댓글 달 거야 아마. 알겠니? 안 되겠니? 자, 가자. 삐졌어, 씨. 가다가 틀리면 대충 봐. 알았어? 나 오늘 수업하다 뭐 틀리고 그러면 대충 넘어가. 그래서 뭐 시비 한번 걸어봐. 가면서 틀렸다. 죽여버린다. 됐니? 그러니까 세포는 뭘로 되어 있다고? 핵과 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한 세포를 만들고 싶으면 가장 기본이 물을 많이 드셔야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건조할 때 어떻게 해야 돼? 피부에 이렇게 보습제도 하잖아. 너희들은 뭐 형편이 어려우니까 난 안 하지, 너희들은 안 하지만 난 한단 말이야. 집에 가서 난 뭘 해? 팩이라는 걸 해. 참, 너는 잘 모르지, 팩. 됐니? 팩은 밖에서 안으로 물을 보내는 거 아니야. 거기서 피부가 빵빵해진다고. 알겠니? 여기서 계속 얘기하면 안 되겠다. 자, 이게 뭐라고? 핵. 여기 뭐라고? 세포질. 세포질 뭐야? 그래, 물.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세포가 어렵니? 그래서 세포는 뭘로 돼 있어? 핵과 물로 돼 있는 거야. 계속 갑니다. 그런데 봐봐. 세포 안에 아주 작은 소기관들이 있어. 우린 지금부터 그걸 하려고 하는 거야. 세포 안에 아주 작은 소기관들이 있다고. 소기관이니까 기관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새끼들을 우리가 기관이라 그래. 다시 한번 할게. 기관은 자체적으로 어떤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애들을 기관이라 그래. 근데 세포에 있으니까 너무 작겠지. 그러니까 작은 기관. 그래서 세포 안에 들어있는 작은 기관, 세포 소기관 그러는 거야. 그럼 우리는 세포 소기관 중에 제일 중요한 애가 누구겠어? 제일부터 잘 들어야 돼. 나 봐. 그래서 우리 책에 설명이 그렇게 잘 안 돼 있으니까 들어. 이 세포 소기관에 가장 중요한 게 누구야?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 누구야? 마이토콘드리아라는 애가 있어. 여러분들 책에 보면 마이토콘드리아라고 길쭉하게 생긴 거지. 이거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거야.
알겠니? 다시 세포에 이렇게 좀 하나게 해서 마이토콘드리아라는 게 있는 거야. 이렇게. 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봐봐. 자, 이게 세포, 이게 혈관이지. 됐니? 그럼 내가 혈관 얘기를 다음에 하고 밥 먹으면 그 밥이 뭐 돼? 소화돼서 포도당 됐겠지. 그 포도당 어디 있어? 그렇지, 혈관에 있지. 그러니까 내가 밥 먹으면 그 혈관에서 마이토콘드리아한테 뭐 주는 거야? 포도당 주는 거야. 포도당. 포도당. 알겠니? 내가 숨 쉬지. 하고 숨 쉬지. 그럼 내가 들여 마신 산소가 피 타고 어디한테 가는 거야? 마이토콘드리아한테 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마이토콘드리아가 세포 안에 있고 혈관에 있는 포도당과 산소를 공급받는 거야. 그럼 저 마이토콘드리아가 이 포도당과 산소 가지고 뭐 해? 에너지를 만들어 주는 거야. 그게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이다. 여기서 에너지를 만들어 주는 거야. 알겠어요? 에너지를 만들어 줘. 그래서 이 에너지로 이 세포가 잘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건강하다는 건 약 40조 개 이상의 세포가 모두 건강하면 니들이 건강한 거야. 어디가 망가졌다 하면 그 세포가 망가진 거야. 그 세포들이 모여있는 공간이 망가진 거야. 그 세포한테 포도당과 산소가 잘 안 가던가. 됐어요? 그래서 마이토콘드리아는 포도당과 산소 가지고 에너지 만들고 요거 중요해. 그 다음에 뭐 나와? 노폐물이 나와. 노폐물. 우리는 포도당하고 산소 가지고 에너지 만들면 얘가 노폐물이 나오는데 그 노폐물이 누구야? 그게 이산화탄소야. 그 노폐물이 누구야? 그게 물이야. 그게 물. 알겠니? 그래서 우리 몸에서 내가 에너지를 쓰고 나면 산소가 이산화탄소로 바뀌는 거야. 에너지를 쓰고 나면. 알겠니?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노폐물이고 물은 내 몸에서 생성된 노폐물이야. 그럼 우리는 먹는 물의 양이 많겠어? 소변으로 배출하는 물의 양이 많겠어? 이거 고등학교 2학년 시험 문제 나왔는데 대부분 틀렸던데. 먹는 물의 양이 많겠어? 소변으로 배출하는 물에 많겠어? 소변으로 배출하는 물이 더 많지. 왜? 계속 물이 생기잖아. 알겠니? 그러니까 선생님 계속 에너지를 쓴다고. 이야, 나 에너지 계속 써. 우와, 후. 됐니? 나 에너지를 계속 쓰지. 그럼 뭐 하겠어? 여기서 물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렇지. 선생님이 에너지 쓸 때마다 물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 생성된 물을 어떻게 해야 돼? 소변으로 배출하고. 그래서 니들 먹는 물의 양보다 소변으로 배출하는 물의 양이 더 많아. 또 어떤 새끼 저번에 이렇게 수업했더니 어떤 놈 그러다 나 화장실 하루에 2번 많이 가봐. 3번밖에 안 가는데. 그래 3번이면 되지 뭘. 근데 물은 겁나 자주 먹는데 야이씨 물은 한 번 먹을 때 요만큼씩 먹고 소변은 배출할 때 방광에다 모았다가 배출하니까 한 번 나갈 때마다 막 1.5리터씩 나가는데 이씨. 알겠니? 이해가 안 되면 오늘부터 오줌을 한번 받아봐. 알겠니? 니네 하루에 한 2리터씩 싸대. 못 믿겠어? 오늘 나가서 받아봐. 알겠니? 먹을 때는 종이컵으로 꼴딱꼴딱 먹지만 나갈 때는 막 몇 리터씩 나간다고. 알겠니? 그러니까 오줌으로 나가는 물의 양이 더 많습니다. 됐습니까? 다시 합니다. 마이토콘드리아 굉장히 중요한 거지. 뭐한 놈이야?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야. 알겠니? 모든 세포에 됐니? 마이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생산한다. 니용아, 저 김밥 천국 공부 잘해야 돼. 됐어? 그래서 마이토콘드리아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마이토콘드리아는 모든 세포에 다 있어야 돼. 됐죠? 중요하다. 가자. 엄청 중요한 거야. 멍청한 소리 하는 애가 가끔 있어서 마이토콘드리아는 동물 세포에 있고 식물 세포에 있겠냐 없겠니? 생물 세포에도 있지. 살아있는 모든 세포는 다 마이토콘드리아가 있어야 되겠지. 그래야 이걸로 에너지 쓰니까 살아있겠지.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물체는 다 마이토콘드리아가 있어야 되는 거야. 살아있다는 건 다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부터 중요한 거지. 동물 세포하고 식물 세포하고 가장 큰 차이점을 설명하면 식물 세포나 동물 세포나 똑같이 생긴 거야. 됐니?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봐. 동물 세포도 식물 세포도 마이토콘드리아가 있지. 근데 동물은 포도당을 어디서 공급했어? 혈관에서 공급했잖아. 근데 식물 세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우리는 포도당을 어떻게 공급한 거야? 먹어서 소화를 시켜서 공급한 거지. 그러니까 동물은 어떻게 해야 돼? 에너지를 먹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포도당을 섭취하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밥을 먹는 거지. 근데 식물은 밥을 먹지 않고 포도당을 만들 수가 있지. 그게 뭐야? 광합성이지. 그래서 식물세포는 여기에 뭐가 있어? 동그랗게 그려. 넘어갔다. 동그랗게 그려. 이렇게 생긴 거 있어. 옆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거야. 이렇게. 뭐가 있어야 되지? 엽록체야. 엽록체가 있는 거야. 한자인데 엽록체는 무슨 엽자야? 입엽자야. 입. 알겠니? 한자로 입엽자야. 녹은 녹색 녹자야. 잎에 있는 녹색의 채는 알갱이. 알겠니? 알갱이. 됐니? 채는 몸체자니까 알갱이야. 그러니까 잎 속에 있는 녹색의 알갱이야. 그래서 엽록체가 있어서 식물이 무슨 색이야? 녹색인 거야. 그러니까 모든 식물이 광합성하는 건 아니야. 녹색을 띠고 있는 부분만 광합성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세포 내에 엽록체가 있어서 식물이 뭘로 보이는 거야? 녹색으로 보이는 거야. 그럼 얘가 뭐 하는 거야? 빛 받아서 광합성을 하니까 얘가 뭘 만들어내는 거야? 얘는 포도당을 여기서 자체 생산하는 거야. 자체 포도당을 생산해서 누구한테 주면 돼? 마이토콘드리아한테 주면 되지. 그러니까 동물세포하고 식물세포의 가장 큰 차이가 이거야. 동물은 먹어서 포도당을, 식물은 지가 자체로 만들어서 포도당을. 어차피 에너지원은 똑같은 거야, 포도당을. 우리는 먹고 걔들은 만들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포도당을 만들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먹어야 되지. 먹어야 되니까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지. 그래서 열심히 돈 벌고 일하는 거야. 왜? 밥 먹고 살라고. 알겠니? 근데 식물은 어때? 열심히 일 안 하지. 뭐 하면 돼? 내가 만들면 되잖아.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엽록체가 없고 동물세포니까. 식물세포만 뭐가 있어야 돼? 엽록체가 있는 거야. 그래서 누군가 연구를 하고 있잖아. 동물세포에다가 엽록체를 심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엽록체를 심어 막. 그럼 열심히 일할 필요 있어 없어? 없지. 밥 먹고 살려고 내가 지금 일하는데 내가 엽록체가 심겨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빛이 비치는 날 열심히 어때? 햇빛 밑에서 딱 누워있으면 되겠지. 그럼 광합성에서 포도당이 딱 생겨. 이야 배부른데? 그리고 또 놀러 다니다가 배고파? 햇빛 비치는 날 딱 어때? 들어가서 그럼 광합성 하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선생님 몸에다가 엽록체를 심으려고 막 연구를 하고 있어 지금. 그래서 실제로 심은 사람도 있어. 알겠어? 있단 말이야. 누구? 슈렉이라고. 알아? 슈렉? 그 새끼 무슨 색깔이야? 왜 없어? 걔 녹색이지? 걔 피부가 왜 녹색이겠어? 엽록체가 심겨있다. 아, 너는 이런 유머를 좋아하는구나. 아, 자식들. 알겠니? 야, 그럼 슈렉은 밥 먹겠어? 안 먹겠어? 안 먹어. 네, 이런 유머를 좋아하는구나. 됐어요? 세포 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영이가 왜 됐니? 야, 우리 주영이 잘 웃지도 않는 놈이. 자, 가자. 얘 뭐라고? 마이토콘드리아. 얘 뭐라고? 엽록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식물세포만 엽록체가 있는 거야. 우리 동물도 엽록체가 있으면 좋겠어. 자, 됐습니까? 세포 소기관인데 선생님이 두 가지로 나타낸 거야. 뭐 한 거야? 에너지와 관련된 소기관이야. 그래서 에너지와 관련된 소기관이 엽록체, 마이토콘드리아입니다. 에너지와 관련된, 됐니? 생물의 에너지와 관련된 세포 소기관 엽록체입니다. 초록색을 띠고 있고요. 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막으로 둘러싸여 있대요. 광합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물과 이산화탄소로 포도당을 만듭니다. 마이토콘드리아 둥근 막대 모양으로 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세포 호흡을 하는 장소입니다. 산소를 이용해 유기물을 분해해서 세포가 생명활동하는데 에너지를 생산한다. 방금 했던 말이죠. 마이토콘드리아는 어디 있어야 돼? 모든 세포에 다 있어. 그래야 세포가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됐죠? 두 번째 이제 진짜 중요한 거야. 두 번째는 세포는 뭐 하지? 세포는 뭐 할까?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해. 세포는 에너지를 흡수해서 살아가지. 두 번째 뭐야? 세포에서 뭐 만들어? 단백질을 만들지. 그래 지금부터 배울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야.
세포에서 단백질 만드는, 그러니까 니네 몸뚱이는 전부 다 뭘로 돼 있어? 단백질로 돼 있지. 그 단백질을 어디서 만든 거야? 그치, 세포에서 만든 거야. 세포에서 어떻게 만들었어? 우린 그걸 배운 거야. 순서가 좀 이상하지. 우린 그걸 배웠지. 어떻게 배웠어? 아미노산들을 갖다가 배열해가지고 뭐 만든 거야? 단백질을 만든 거잖아. 그 아미노산은 또 어디 있어? 그치, 그 아미노산 어디 있어? 그 아미노산. 자, 다시 한다. 잘 따라와야 돼. 그 아미노산 어딨냐라는 거지. 어디 있겠어? 어디 있어? 얘 뭐야? 여기 뭐야? 세포. 얘 뭐야? 혈관. 요거 뭐 있어? 핵. 됐죠? 니네 뭐 먹었어? 고기. 고기를 먹잖아, 선생님이. 그래서 내가 고기를 먹었어. 선생님 뭐 먹었다고? 단백질을 먹는 거지. 단백질을 먹는 거지. 어이씨. 됐니? 뭐 먹어야 돼? 소고기 먹어야 되는데. 저 김밥 가는 걸 몰랐네? 알겠죠? 됐어요? 단백질이지. 그럼 선생님이 단백질을 먹으면 선생님이 뭘 해야 되겠어? 소화가 됐겠지. 됐니? 그러면 뭐 먹었겠어? 아미노산이 만들어졌겠지? 그래, 오늘 선생님 소고기 먹을게. 소고기 먹으면 내 몸속에 어마무시한 양의 뭐가 생겨? 아미노산이 생기는 거야. 그럼 생긴 그 어마무시한 양의 아미노산 다 어디가 있게? 혈관. 아미노산 피에 있지 어딨어? 알겠니? 그럼 피에 있는 아미노산 다 어디가 있게? 그래, 세포질. 세포질에 있는 거야. 이 세포질. 알겠니? 그러니까 이 세포질에 아미노산이 얼마나 있겠어? 무한대만큼 있는 거야. 왜? 선생님 고기를 좋아하거든. 난 고기를 많이 먹었거든. 그래서 고기를 엄청 먹는단 말이야. 어제도 먹었고 오늘도 먹을 예정이고 내일도 먹을까? 김천 가지? 김천 빠진 자리 하나 들어간다 하겠니? 됐어? 그래도 집어서 또 저건 넘었는데 또 말라. 알겠어? 소고기 먹자. 알겠니?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해? 소고기를 계속 먹지. 그럼 선생님 계속 뭐 생기겠어? 아미노산 생기겠지.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양의 아미노산은 세포질에 있는 거야. 무한대만큼 세포질에 있다고. 그냥 너희들 뭐 형편이 어려우면 없는 거지. 그래서 단백질을 못 먹었어. 계속 단백질 못 먹었어. 계속 단백질 못 먹었어. 계속 고기 못 먹었어. 난 고기도 못 먹고 살아. 고기도 못 먹고 살아. 건강에 치명타를 입는 거지. 왜? 세포질에 뭐가 없어? 아미노산이 없지. 그럼 이 아미노산은 뭐 만들어야 돼? 단백질 만들어야 되겠지. 그런데 단백질을 못 만들잖아. 그래서 우리가 육식을, 단백질을 안 먹으면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할 때도 뭐는 먹으면서 다이어트 해야 돼? 그렇지. 닭가슴살은 먹고 해야 되는 거야. 알겠니? 그 선생님 친구 중에 운동하고 막 졸라 뛰어다니는 애 있어. 종국이라고. 한 남자가 있어. 뭐 이런 애. 걔 운동 중독이란 말이야. 맨날 다이어트하고. 하지만 뭐는 먹어? 그렇지. 닭가슴살은 먹어야 되는 거야. 왜? 건강한 나의 몸을 만들면서 살은 빼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왜 너희들이 이맘때쯤 된 10대 학생들은 고기가 땡기는지 알겠어? 너희들 때는 고기를 많이 필요하지. 왜? 너희들은 성장해야 되잖아. 너희들은 몸이 많이 커져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 아미노산 가지고 다시 뭘 만들어야 돼? 내 몸을 구성해야 되잖아. 니네 몸은 구성덩이 다 단백질 덩어리니까. 내 말 이해갔니? 지금 무슨 메커니즘을 알려주고 있는 거야.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자, 갑니다. 그래, 아미노산 어딨니? 이딴 거 이제 물어보면 안 돼. 아미노산 어딨어? 말 안 해도 세포질에 얼만큼 있니? 무한대만큼 있는 거야. 난 고기를 먹습니다, 여러분. 알겠어요? 자, 시작한다. 제일 중요한 거지. 아미노산을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 설계. 도면이 있었지, 우리. 옛날에.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를 저장해 놓은 정보가 있었지. 그거 어디 있었어? 그렇지. 핵 속에 있었지. 그것도 우리가 이번 단원에 배울 거야. 핵 속에 있었지. 그 핵 속에 있는 걸 우리 뭐라 그래? DNA라고 하는 거야. DNA. 됐니? 이 DNA가 뭐야? 나의 무슨 정보야? 아미노산 배열 순서를 저장한 나의 유전 정보야. 그렇지. 근데 문제는 그 유전 정보는 밖으로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우리가 저 하나 해놓은 거야. 알겠니? 그래서 그 유전 정보를 누가 가지러 가잖아. 누가?
그렇지. RNA가 나 이만큼만 복사해줘 그러는 거야. 왜? 얘는 DNA는 전체 설계도란 말이야. 알겠니? 근데 나는 모든 단백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는 지금 특정한 단백질만 필요해 지금. 그럼 나는 그 특정한 부위에 유전 정보만 필요하지. 그러니까 그 특정한 부위의 유전 정보를 RNA가 뭐 해와? 복사해 온다고. 그걸 나중에 배워 다음 단원에서 그걸 전사라 그래. 그건 지금 할 건 아니고.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야. DNA는 덩어리가 커서 핵 밖으로 못 나오는데 여기에 핵은 아주 조그만한 구멍이 있어요. 이렇게 조그만한 구멍이 있다고. 구멍이 너무 커 보이는데 구멍이 있는 거야. 누가 들락다닐 수 있는 구멍이야? RNA가 나옵니다, 여러분. 됐어요? 그래서 RNA가 나오는 거야. 자, 간다. RNA가 나오는데, 자, 가자. 요 핵에 이렇게 이상한 주머니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주머니가 있어.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소포체인데 아주 중요한 거야. 이 소포체는 고속도로 역할을 하는 거야. 물질이 지나가는 길이야. 고속도로처럼. 왜 중요하냐면 니네 고속도로나 국도 주변에 뭐가 있을까? 공장이 있는 거야. 공장. 왜 고속도로나 국도 주변에 공장이 있을까? 그렇지. 재료를 받아서 그 재료를 가공하고 제품을 만들면 그 제품을 다시 어떻게 해야 돼? 고속도로에 실어서 내가 뭐 공항으로 보내든 항만으로 보내든 수출을 하고 막 그래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그 고속도로에 물질이 지나는 길. 알겠니? 그래서 소포체는 물질이 지나는 길인데 지금부터 잘 봐야 돼. 단백질은 누가 만들어? 어디서? 라이보솜이라는 게 만들어. 그래서 단백질 합성 공장이야. 요게 라이보솜인데 라이보솜은 조그만해갖고 이렇게 소포체 주변에 있는 거야. 소포체 주변에. 그것도 어디 주변에? 핵에 가까운 소포체 주변에 있는 거야. 주변에. 이게 라이보솜이고 이 라이보솜이 시험 문제 언제나 답이야. 여러분들 혹시 프린트 받으면 프린트에는 리보솜이라고 써 있을 수 있어. 리보솜은 옛날 용어고 여러분들 책이 바뀌어서 용어가 좀 바뀌었어. 그래서 라이보솜이고 옛날 책에는 리보솜이라고 나와. 여러분들 프린트 숙제 같은 건 리보솜이라고 나올 거야 아마. 됐니? 얘가 가장 중요한 거야. 얘가 항상 답이야. 알겠니? 모르면 라이보솜으로 찍어. 얘가 뭐 하는 역할을 해? 단백질을 만들어요. 얘가 단백질을 합성하는 거야. 이게 단백질을 합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단백질 만드는 공장 라이보솜이야. 됐니? 그러면 단백질 만드는 공장이 라이보솜이니까 저 RNA가 어디로 가야 되겠어? 라이보솜한테 가야지. 알겠니? 그래서 DNA에서 복사된 자그마한 RNA가 어디 가야 돼? 라이보솜한테 가는 거야. 가자. 야!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뭘 갖고 온 거야? 설계 도면이 복사돼 나왔지? 그러면 저 라이보솜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에 수많은 뭐 있다 그랬어? 아미노산은 무한대만큼 있다 그랬지? 그럼 저 라이보솜이 아미노산을 데려다가 아까 누가 갖다 준 정보에 맞춰서 아미노산을 뭐 하는 거야? 배열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의 유전자와 나의 유전자가 다르니까 아미노산 배열이 다른 거야. 그래서 너희들과 나의 뭐가 다른 거야? 단백질이 다른 거야. 단백질 어디서 만들어? 라이보솜. 자, 이제부터 중요하다. 만들어진 단백질은 어디를 지나가? 소포체를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야 공장에서 만든 것들이 다 소포체를 지나가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라이보솜에서 만들어서 어디로 운반해? 소포체로 운반돼 가는 거야. 고속도로라니까. 두 번째, 자 정말 중요한 거 있어. 여기에 소포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뭐가 달라? 떨어져 있어 이렇게. 비슷한데 얘는 핵과 붙어 있는데 얘는 결이 떨어져 있는 거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소포체에 몰린 됐니? 소포체에 모여있는 단백질 있지? 이 단백질이 어디로 이동해? 이 앞으로 이동하는 거야. 짜잔 이렇게. 얘 이름은 뭐라 그러냐면 얘는 골지체야. 골지체. 됐니? 골지라는 사람이 발견에 따라서 골지체야. 여기는 엄청난 일을 해. 바로 뭐야? 저 만들어진 단백질을 막으로 싸서 포장해.
막으로 싸서 포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흩어지겠지. 너네 흩어지지 마 하고 쭉 세포막으로 싸. 너희들 세포막이라는 단어 몰라도 돼. 그냥 막으로 싼다고 쭉 싸. 자, 이제 또 중요한 거야. 싼 다음에 어떻게 할까? 저 단백질 누가 운반해? 그렇지, 또 혈관이 운반하지. 그래서 막으로 싸서 혈관한테 보내주는 거야. 짠, 야, 가져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 단백질, 만들어진 단백질은 어때야 돼? 혈관 타고, 다른 말로 피 타고 다니는 거야. 피 타고 다니다가 필요한 곳에 갖다 주면 되는 거란다. 알겠니? 우리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세포가 따로따로 기능을 하는데 이자에 있어, 이자. 모든 세포는 다 똑같은 기능을 하는데 얘를 내가 이자로 들을 거야. 이자에서 무슨 단백질을 만들어? 인슐린이라는 단백질을 만들어. 그걸 호르몬이라 그래. 그럼 그 인슐린이라는 단백질이 뭐 타고 다녀? 피 타고 다니다가 그 인슐린은 누구에 가서 반응을 할 수 있냐면 간에 가서 반응할 수 있어. 그러니까 만드는 건 이자 세포에서 만들고 피 타고 다니다가 누구한테 가서 작용하면 돼? 간에 가서 작용하면 되는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거야. 세포의 주 기능, 에너지를 사용해. 됐니? 그럼 물질 대사라 그래. 나중에 고등학교 애한테는. 그거보다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단백질을 합성하는 거야. 단백질 어떻게 합성해? 순서도 중요해. 자, 간다. DNA에서 RNA가 복사본으로 들고 나온다고. 들고 나오면 어디로 간다고? 라이보솜으로 간다고. 라이보솜에서 뭐 만든다고? 단백질을 만든다고. 그럼 단백질이 어디로 간다고? 소포체를 지나간다고. 소포체에서 어디로 간다고? 골지체로 간다고. 그럼 골지체에서 막으로 싸가지고 그렇지, 분비한다고. 알겠습니까? 그럼 분비된 단백질은 뭐 타고 다니는데? 피 타고 잘 다닙니다. 이런 기능을 하는 게 세포야. 이 기능을 잘하면 이 세포는 뭐 하겠어? 건강한 세포가 돼야 되겠지. 이 기능을 잘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 문제가 생기겠지. 아까 선생님 잠깐 할게. 이자세포야. 근데 이게 이자세포인데 이자에서 인슐린이라는 단백질을 만들어야 되는데 잘못해서 이 이자세포가 싹 망가져 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인슐린이라는 단백질을 못 만들어내겠지. 그러면 큰 병에 걸리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병에 걸린다라는 건 그 특정 세포가 특정한 단백질을 못 만들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내 말 이해됐어요? 아주 쉽죠? 설명은 다 됐어. 자, 봐봐. 그래서 얘야. 어디 가냐? 자, 이 그림이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갑니다. 핵에서 뭐 있어? DNA. 핵에서 뭐 있어? RNA. 됐니? 그 핵에서 DNA 정보를 RNA가 어디로 갔어? 라이보솜한테 가면 라이보솜이 뭐 만들어? 단백질을 합성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단백질을 만들고요. 그 단백질을 누구한테 보내줬어? 소포체로 보내주면 그 소포체는 다시 누구한테 보내줬어? 골지체로 하겠죠. 요 소낭이라는 게 바로 뭐야? 아까 막으로 싼 거야. 막으로 싼 걸 소낭이라 불러. 알겠니? 그럼 막으로 싸서 누구한테 줘? 세포막한테 갖다 주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세포막, 요따 할 거야. 요 세포막 뒤에 뭐가 있어? 혈관이 있거든. 됐니? 이게 지금 세포막 뒤에 혈관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 뒤에 혈관한테 주는 거야. 그럼 피 타고 다니면 되는 거야. 쉽죠? 다 이해됐죠?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포에서 뭐 만든다? 단백질을 합성합니다, 여러분. 이건 계속 시험 문제 나올 거고요. 학교에 서술형 문제도 나올 거고요. 항상 답은 누구야? 라이보솜입니다. 지금 원자재가 뭐야? 주제가 뭐야? 주제가. 단백질 합성이니까. 어서 한 거야?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핵, 라이보솜 나왔네요. 막으로 둘러싸여 있잖아. 요거 가끔 문제로 쳤는데 내는데 이런 건 뭐 그렇게 중요치 않아. 세포 소기관은 다 막이 있어. 막이. 근데 이 라이보솜은 막이 없대. 그러니까 다른 애들하고 좀 막이 있냐 없냐로 구별하려고 가끔 선생님들이 내는 경우가 있어요. 크게 중요하진 않는데 냅니다. 작은 알갱이 모양으로요. 어디에 딱딱 붙어 있어요? 소포체에 딱딱딱딱 붙어 있어요. 물론 소포체에만 있는 건 아니야. 여기 있네. 소포체에만 있는 건 아니고 세포 질에도 떠 있는 라이보솜이 있기도 해요. 세포 질에도 있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라이보솜은 주로 소포체에 붙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어디 갔어? 됐니? 그 다음에 여기 있네요. 라이보솜이 아미노산을 연결해서 단백질을 합성합니다. 여기도 하나가 제일 중요하죠. 됐죠? 계속 갑니다. 아까 했던 거네. 소포체 어디 있어?
핵막과 연결돼서 합성된 단백을 골지체나 세포 여기 있네요. 운반한다. 소포체 운반합니다. 골지체 쭉 생긴 거 어디 있을까요? 소포체에서 운반된 단백질을 막으로 여기 있네요. 막으로 싸서 세포 밖으로 분비한다. 그래서 골지체는 막으로 싸서 밖으로 분비합니다. 핵심 포인트 단어만 알면 되겠죠? 됐습니까? 끝! 자, 그래서 세포 소기관의 기능을 다 해봤습니다. 굉장히 쉽죠? 자, 이번에 마지막. 자, 봐. 얘야, 액포. 액포인데, 다시 봐. 이해하면 쉬워. 이해해.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내 어떤 놈 옛날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어떤 놈 이거 공부 가르치는데 책을 딱 펼치더니 쭉 써가지고 한 10번씩 쓰더라고. 골지체 10번 쓰고 마이토콘드리아 기능 10번 쓰고. 너 뭐하냐? 했더니 외워야 되는데요. 물론 암기는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면 암기 양이 줄어드는 거야. 자, 갑니다. 자, 갈게요. 아까 얘 누구지? 마이토콘드리아지. 뭐 받아? 포도당 받고 산소 받지. 그럼 여기서 뭐 나와? 노폐물로. 물 얘기하려고 그래, 물. 노폐물로 뭐 나왔어? 물 나옵니다, 물 나와. 노폐물로 물 나왔지? 됐습니까? 노폐물로 물 나왔다. 그거 어떻게 나가? 그렇지. 피 타고 가서 방광을 통해서 소변으로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건 동물은 그렇다 치자. 그럼 만약에 식물은 어쩌냐? 아, 식물도 마이토콘드리아가 있고 그럼 얘도 분비물로 뭐 나와? 물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노폐물이잖아. 그럼 동물은 피가 돌아다니면서 방광을 통해서 오줌으로 내보내면 되는데 식물은 어떻게 할래? 혈관도 없고 방광도 없지. 그래서 그냥 세포에다 저장을 해. 그냥 저장을 하는 거야. 그래. 그냥 저장하는 거야. 그래서 세포마다 물주머니가 있는 거야. 노폐물 물주머니. 알겠니? 걔를 뭐라 그래? 그게 힘들어 보인다? 됐어. 갔다 와도 돼. 됐어? 그래서 뭐라고? 노폐물 물주머니를 뭐라 그래? 노폐물 물주머니는 액포라고 하는 거야. 액포. 알겠니? 노폐물 물주머니가 액포야. 알겠니? 그러면 이제 봐. 아주 어린 세포들은 어떻게 돼? 액포가 작지. 발생한 물을 저장한 게 얼마 안 될 테니까. 늙은 세포는 어떻게 돼? 오래된 세포들은. 그렇지. 액포가 매우 크지. 그래서 세포의 대부분을 액포가 차지하는 경우도 있어. 아주 늙은 세포들은. 알겠니? 그걸 우리 뭐라 그래? 중심 액포라 그래. 그걸 중심 액포라고도 한다. 알겠니? 중심 액포라 그래. 알겠어요? 두 번째. 식물 세포에만 있는데 액포가 좀 애매모호해. 알겠니? 나야 한나. 됐어요? 왜냐하면 액포가 식물 세포에만 있지. 동물 세포일 땐 있어 없어? 없지. 근데 왜 식물 세포에만 있다에 액포가 빠졌을까라는 거야. 알겠니? 왜 빠졌냐면 동물 세포도 간혹 액포가 발견되기도 하는데 거의 흔적이 남아있더래. 아직은 흔적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 퇴화되진 않고. 그러니까 이거 있다 그래야 돼, 없다 그래야 돼. 애매모호하지. 그래서 우리 책에서 뭐 한 거야? 빼버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동물 세포도 이 액포의 흔적이 조금 남아 있어요. 알겠죠? 됐습니까? 자, 계속합니다. 식물 세포하고 동물 세포의 가장 큰 차이점. 뭐 있어? 세포벽. 자, 세포벽은 뭐야? 나 봐. 아까 했지. 동물 세포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뭐라 그래? 세포막. 그럼 여기를 뭐라 하면 돼? 세포막과 얘 뭐라 하면 돼? 이거 뭐라 하면 돼? 혈관. 그 세포막만 있어. 그럼 세포막만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봐. 선생님 걸로 보여줄게. 피부를 어떻게 하면 돼? 구길 수도 있어. 됐어? 심지어 늘릴 수도 있어. 너희들 잘 되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귀가 3번 접혀 이렇게. 괜찮지? 됐어? 너희들은 잘 모르겠지만 나는 혀가 접혀. 이거 쉬운 일 아니야. 엄청난 타고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입속에서 다 접고 있지. 다 접고 있는데 지금 이건 엄청난 타고난 능력이 있어야만 접을 수 있는 거야. 세포를 접을 수 있어. 근데 동물 세포는 안 돼. 왜 안 되냐면 세포, 잘 봐. 막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바깥쪽에 세포 벽이 있어. 단단한 벽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세포벽은 형태를 유지하는 데 사용되는 거야. 그러니까 형태 유지한다고. 그래서 식물세포는 선생님처럼 이렇게 접는 거 불가능해. 딱 접으면 어떻게 돼? 부러져 버리겠지. 식물의 잎을 갖다 접어봐. 부러져. 나뭇가지를 접어봐. 부러져.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식물세포는 뭐가 있다? 세포벽이 있는 거야. 세포벽. 그래서 이 세포벽에 의해서 뭘 할 수 있어? 형태, 세포의 형태가 유지되는 거야. 그래서 동물세포는 형태가 불안정이야. 이렇게 생긴 놈도 있고 저렇게 생긴 놈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생겼지만 식물세포는 일반적으로 형태가 정해져 있단 말이야. 세포의 크기도 변하지 않고. 됐습니까? 그래서 식물세포에만 있는 거 뭐 있어? 엽록체. 뭐 있어? 세포벽. 액포, 현재로선 빠져 있어. 알겠습니까? 이렇게 다 됐다. 그래서 핵, 라이보솜, 그 다음에 소포체, 골지체, 그 다음에 단백질 합성 과정, 엽록체, 마이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아까 했지? 봐봐, 이건 식물이야. 식물은 어떻게 돼야 돼? 빛 받아서 광합성해서 뭘 만들어? 포도당 만들지? 그럼 그 포도당을 자체적으로 누구한테 가면 돼? 마이토콘드리아한테 가면 되겠지. 그럼 그 콘드리아가 그거 받아서 뭐 하면 되겠어? 물과 이산화탄소 받아서 에너지로 지가 살아가면 되겠지. 동물세포는 이게 안 되니까 얘를 뭐 해야 되겠어? 섭취한다는 표현을 쓰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 등짝에다가 엽록체를 심을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거야. 그럼 너무 좋을 거 아니야. 엽록체 등짝에 딱 심겨 있으면. 그지? 여행 다니다가 배고프다 그러면 등 까고 딱 누워있다가 다 채웠네. 뭐 녹색도 뭐 등인데 누가 보겠어? 보려나? 뭐 그래도 알겠니? 슈렉처럼 사는 거지 뭐. 자 갑니다. 그래서 액포, 세포막, 세포벽 다 했습니다. 생명세포. 동물세포에는 없고 식물세포에만 있는 거. 동물세포에는 없대. 식물세포에만 있는 거 아까 뭐 있어? 벽. 그다음 뭐 있어야 돼? 엽록체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하지 말자. 창피하니까. 내가 주로 수업을 하는 내용을 잘 보면 지금 예습 기간이니까 원리를 설명하는 거야. 단순 암기하는 것들은 나중에 하자는 거야. 알겠니? 이게 이름이 뭐냐고. 이런 거. 이름이 뭐냐고 묻는 건 그저 지금 단원이 아니야. 요 단원 들어갑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학생들이 조금 어려움을 많이 겪어. 이게 여기 봐봐. 그림도 어렵고 이게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뭐 잘 설명해 주는 것도 아니고 알겠어요? 근데 가우스가 어때? 겁나 잘 설명해 버린단 말이야. 겁나 쉬워 버린단 말이야. 졸라 쉽게 설명할 테니까. 듣니? 안나. 듣니? 아이스크림 새로 들어왔어. 가봐. 쫀득쫀득 찰떡 들어왔다. 안나야? 어우 요즘 아우네. 그지? 복지 서비스가 너무 좋아. 인강으로 듣고 있는 친구들 모르지? 학원에 아이스크림이 있어. 우리 학원으로 다 몰려오는 거 아니야? 이제 있어. 선생님 소고기 먹어야 되지. 저 아이스크림 채워야 되지. 돈 많이 벌어야 되겠지. 그지? 몇 개 빈다. 합의 보자. 알겠어? 합의 본다. 또 엉뚱한 소리 하지 마. 누님. 자, 간다. 지금부터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돼. 지금부터 세포막을 배울 건데 주제가 세포막이야. 알겠니? 그런데 이게 좀 무슨 뜻인지 그림이 어려우니까 지금부터 쉽게 가르쳐 줄게. 자, 봐봐. 우리 잘생겨가지고 범아. 내 잘생긴 범이. 이제 봐봐. 잘 들어. 얘를 잘 들으면 돼. 짜잔. 얘 뭐야? 세포. 세포. 뭐 여기 핵도 있지. 나머지 다 세포 질이겠지 그러면. 됐어요? 그럼 봐라. 요 하얀색 분필이 뭐야? 그렇지. 세포막. 그럼 저 빨간색 분필은 뭐야? 그렇지. 혈관. 오 똑똑했어. 그래서 세포막과 알겠니? 혈관에 요 부분 있지. 요 부분. 세포막과 혈관 있지. 요 부분. 요 부분을 됐니? 1000만 배 확대할게. 요 부분을 1000만 배 확대할게. 요 부분을 1000만 배 확대하게 되면 세포막과 혈관의 경계를 1000만 배 정도 확대할게. 됐어요? 그 그림이야. 그냥 봐.
여러분들 책이 복잡하게 그려져 있어서 단순하게 그려줄 테니까. 자, 그러면 봐. 요 부분에 흰색 분필이 뭐야? 세포막이지. 자, 세포막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잘 봐. 요거 되게 중요해. 이름부터 외워. 요거 대가리가 있는데 요게 인이야. 인. 그 다음에 다리가 있는데 요 다리 있지, 다리. 요거 지질이야. 지질. 지질은 다른 말로 뭐야? 지방. 알겠니?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돼야 돼? 지방이 하나 더 있어, 이렇게. 요걸 인지질이라 그래. 인지질. 요거 이름 써놓자. 혹시 모르니까. 요거 인. 요거 지질. 지질. 요거 인지질. 나 봐. 됐니? 잘 봐. 요거 이렇게 쓸게. 인. 요거 뭐야? 지질이야, 지질. 이렇게. 됐니? 이렇게. 그럼 요거 뭐 있어야 돼? 인. 여기에 지질. 인. 지질. 요렇게 생긴 거야, 요렇게. 그럼 요게 지금 세포막인 거야. 그럼 이제 잘 봐라. 여기가 경계를 내가 1000만 배 확대했다 그랬지? 그럼 요 안쪽은 뭐겠어? 세포 안쪽은. 요 세포막 안쪽은. 그래, 물, 세포질. 물, 세포질. 됐니? 다른 말로 쓰려고 그래. 물. 굉장히 중요한 물. 그럼 저 세포막 바깥쪽은 뭐야? 그게 중요한 거야. 세포 바깥쪽은 뭐겠어? 혈관. 여기 바깥쪽에 뭐겠어? 피. 혈관. 그럼 혈관도 뭐야? 물. 안에도 물이지. 됐니? 세포질 물. 바깥쪽은 뭐야? 피. 물. 이것도 물. 바깥쪽도 물. 안쪽도 물. 그러니까 물과 물 사이에 막이 딱 있는 거야. 그게 세포막이야. 물과 물 사이에 막. 여기서 진짜 중요한 단어를 쓸 거란 말이야. 물과 물 사이에 막이 있으려면 그 새끼는 물과 성질이 어때야 되겠어? 완전히 달라야 되겠지. 너희들 이제 고2 때 배워? 그걸 우리 뭐라 그래? 물과 성질이 다른 것? 기름. 물과 기름은 섞여 안 섞여? 안 섞여. 그래 여기에 있는 게 기름, 지질. 이게 지질이 기름이야. 알겠니? 요게 뭐라고? 기름이라고, 지방. 그러니까 물과 물 사이에 지방층이 딱 있어갖고 경계를 딱 만들어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지질은 물과 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질을 뭐라 부르지? 소수성 그러는 거야. 물과 친하지 않는 새끼들을 소수성 그러면 되는 거야. 소수성. 그 다음에 아까 인 있지? 인은 물속에 박혀있지 이렇게. 무는 이쪽에 물이야. 이게 세포막이고. 물속에 박혀있지. 이 새끼는 어떻게 해야 되냐? 대가리가 물속에 처박혀 있는 건 그렇지. 물과 친하니까. 그래서 인은 친수성 그러는 거야. 그래서 얘는 친수성, 얘는 소수성. 그래서 세포막은 잘 들어야 돼. 세포막은 인지질이 거꾸로 뒤집어져 있지. 그래서 이중충 그러는 거야. 아, 세포막 어떻게 생겼니? 인지질 이중충으로 생겼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야. 세포막 어떻게 생겼니? 인지질 이중충으로 생겼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야. 세포막 어떻게 생겼다고? 인지질 이중충으로 생긴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가르쳐 줄 때 여러분들 이해를 못했다는 게, 잘 봐. 세포막을 구성하는 이 인지질 이중충은 유동성이 있다 그래. 무슨 뜻이야? 그렇지. 움직인다는 거야. 고정될 수가 없어. 아래도 물이고 바깥쪽도 물이잖아. 아, 물과 물 사이에 떠 있는 새끼를 어떻게 고정하니? 그래서 인지질 이중충은 움직이는 거야. 세포막 경계에서 막 움직이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얘네들은 고정돼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포막 그러면 인지질 이중충으로 파묻혀 있고 조금 이따 할 거야. 인지질은 유동성이 있어.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니까 외워도 설명이 안 된다고 애들이 자꾸 묻는 거야. 선생님 설명 들으니까 고정돼 있을 수가 없어. 왜 그래? 밑에가 뭐라고? 물. 위에가 뭐라고? 물. 물과 물 사이의 막이야. 이해됐어 이제? 이게 세포막이다. 니네 세포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계속 가는 거야. 인지질 이중층 사이사이에 뭐가 있어? 이렇게 단백질이 콩콩콩콩 박혀 있는 거야. 단백질이 콩콩콩콩 박혀 있는 거야.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 사이에 단백질이 하나씩 박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야. 끝. 이게 세포막이야.
됐습니까? 그럼 이 세포막이 왜 중요하냐? 이제부터 잘 봐야지.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거야. 오늘 다 배운 거야. 이 세포막이 왜 중요하겠어? 지금 이게 세포의 안쪽이지. 그럼 여기가 전부 다 뭐야? 세포질이지. 그러면 여기가 바깥쪽이 혈관이지. 그럼 아까 했잖아. 이 혈관으로부터 세포는 뭘 받아야 돼? 그렇지. 물 받으면 뭐 받아야 돼? 포도당과 산소. 그렇지. 그 포도당과 산소 어떻게 받냐고. 그래, 이 세포한테 야, 아까 포도당 줄게, 나 산소 줄게, 이 포도당과 산소를 받아라 이러고 준단 말이야. 어떻게 받냐고. 그 원리를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야. 어떻게 주면 되겠어? 요 인지질이 기름이지. 그러니까 물과 친한 새끼는 요 사이를 지나다닐 수가 없어. 내가 얘를 왜 살짝 구겼게? 요 그림에서 살짝 구긴 이유가 있지. 살짝 구겨졌잖아. 딱 붙어있는 게 아니라 요만큼 뭐가 있다는 거야? 틈이 있다는 거야. 틈. 그 틈으로, 미세한 틈으로 됐니? 물에 녹지 않는 새끼들이 지나다니는 거지. 왜? 기름이 있으니까 기름을 지나가려면 물과 친해서는 안 되는 거야. 요 기름과 친해야지. 그 물에 녹지 않는 새끼는 누가 있을까? 포도당, 산소. 포도당 물에 잘 녹아, 안 녹아? 겁나 잘 녹아. 포도당 설탕 아니야, 임마. 설탕 물에 잘 녹아, 안 녹아? 겁나 잘 녹지? 뭐가 물에 안 녹아? 산소, 이산화탄소 물에 안 녹지. 대기 중에 있는 기체는 물에 안 녹는 기체들이야. 대기 중에 있는 기체가 물에 녹았다면 대기 중에 있을 수가 없어. 지구 표면의 70%가 물이야. 산소가 물에 녹았다면 바다에 다 녹았겠지. 공기 중에 있겠어? 그 공기 중에 있다는 이 말은 물에 안 녹는다는 뜻이야. 공기 중에 제일 많은 기체가 누구야? 왜 질소가 제일 많겠어? 물에 안 녹아서. 공기 중에 두 번째 많은 게 누구야? 산소. 왜 산소가 많겠어? 물이 안 녹아서. 그래서 내가 들여 마신 산소는 어디로 가? 혈관으로 갔지? 그 다음에 물에 녹지 않으니까 혈관에서 세포 쪽으로 인지절 이중층을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산소가. 이산화탄소도 물에 녹지 않지. 그래서 물에 녹지 않으니까 이산화탄소도 인지질 이중층을 돌아다닐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은 어딜 지나다니는 거야? 아, 쏘리, 말을 잘못했나? 말을 잘못한 거지. 산소와 이산화탄소는 어딜 지나다니는 거야? 인지질 이중층을 지나다니는 거라고. 이렇게. 알겠어? 내 방금 언더스탠 영어 쓸 뻔했잖아. 아우, 흥분해가지고. 됐어. 언더스탠이라는 영어가 있어. 알겠니? 알아들었니? 뭐 이런 고급적 영어인데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배워. 알겠습니까? 왜? 알아들었어? Understand? 이거 못 알아듣잖아. 됐습니까? 계속해야 돼. 바빠. 두 번째. 뭐 받아야 돼? 세포한테. 그렇지. 포도당 받아야 되잖아. 근데 포도당은 입자도 크고 물과 친해서 여기를 지나다닐 수가 없어. 그래서 얘 이름이 뭐야? 단백질. 그렇지. 이 단백질을 지나다니는 거야. 알겠니? 단백질에 누가 들어와? 포도당으로 들어오는 거야. 포도당. 이렇게. 그러니까 세포막은 뭐야? 물질이 지나가는 뭐가 돼야 돼? 통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선택적이라 그래. 그러니까 아무거나 받아들이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세포가 지가 알아서 필요한 것만 받는 거야. 나중에 배우겠지만 우리는 아직 안 배웠어. 이쪽으로 또 뭐 또 들어오냐면 이런 나트륨 이온 같은 거. 나가는 것도 필요해. 뭐 칼륨 이온 같은 거. 이런 이온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거야. 그럼 칼륨 이온, 나트륨 이온들은 물에 잘 녹는 것들이지. 그래서 물에 잘 녹는 것들은 단백질을 지나다니는 거야. 물에 안 녹는 것들이 인지질 이중층을 지나다니는 거야. 물론 이제 여러분들 학교 시험 때는 외워야 돼. 인지질 이중층으로 지나는 물질. 단백질을 통해서 지나다니는 물질. 이거 다 외워놔야 돼. 그리고 이제 원리 갑니다. 이제 마지막이야. 원리는 어떤 원리로 지나다녀? 확산의 원리야. 그래서 이제 잘 봐. 다 끝났다 이제. 얘네들은 인지질 이중층과 단백질을 통해서 무슨 원리야? 확산의 원리야. 굉장히 중요한 거야. 확산의 원리. 암기야. 확산은 뭐야? 그렇죠. 언제나 고농도에서 어디로 가야 돼? 저농도로 가는 거야. 언제나 고농도에서 어디로 가야 돼? 저농도로 가는 거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있어. 고농도로 저농도로 갈 때 확산의 원리는 에너지를 써, 안 써? 안 써. 물질이 스스로 가는 거야. 농도 차에 의해서.
알겠니? 그러니까 내가 공기를 들여 마시면 산소의 농도가 높아지는 거야. 내 폐세포에서. 알겠니? 그럼 농도가 높으면 산소 농도가 높고 산소 농도가 낮은 쪽으로 산소가 확산되는 거야. 에너지 소비 있어 없어? 없이 스스로 에너지 소비 없이 그냥 지가 가는 거라고. 됐니?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들이마시다 후 뱉으면 이산화탄소 나가겠지. 왜 나가는 거야? 그냥 이산화탄소 내 몸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고 바깥쪽에 이산화탄소가 낮으니까 그냥 가는 거야. 그냥. 알겠니? 그래서 확산의 원리는 무슨 차이로? 농도 차이로 그냥 가는 거야. 에너지 소비 있다 없다? 없다. 됐습니까? 그래서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이 이동되는 게 지금 단원입니다. 그래서 세포막의 구조 어떻게 생겼어? 인지질 이중충과 그 사이사이에 뭐가 박혀 있어? 단백질이 박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지질 이중층도 막에 담겨 있다 해서 막단백질이란 말을 써. 그래서 걔네들은 뭐가 있다? 이 말이 가장 중요하다. 유동성이 있어. 단백질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 아, 물에 떠 있는데 단백질이 어떻게 고정되겠어? 왔다리 갔다리 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 나중에 이제 너네 좀 더 고급 화학 생명을 배우면 나중에 이제 얘네들이 움직이니까 세포가 막 융합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두 개 세포 붙여놓으면 이 단백질이 움직여서 두 개 세포가 섞이기도 해. 나중에.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머리 친수성 물과 친해서 인입니다. 꼬리 소수성 물과 안 친해서 소수성이라고 합니다. 저걸 다른 책에서는 소수성이란 말 대신 친유성이라고 쓰는 책들도 간혹 있습니다. 친유성 뭐겠어? 기름과 친하다는 소리야. 됐죠? 이 그림이 이제 뭔지 알았죠? 계속합니다. 세포막은 그래서 세포막은 이제 잘 봐. 선택적 투과하는 거야. 아무거나 투과하는 게 아니라 선택적 투과하는 거야. 어디는 뭘 보내고 어디는 보내고 선택적 투과라는 거지. 물질의 특성에 따라 각각 다른 방법으로 세포막을 통과합니다. 방금 전에 한 거야. 잘 봐. 분자의 크기가 비교적 작고 여기 내 지질과 잘 섞여. 무슨 뜻이야? 물과 안 섞이는 애들. 지질과 잘 섞이는 애들. 기름 성분이라는 거지. 물에 안 녹는 것들. 걔네들 아까 어디로 통과해야 돼? 그렇지. 물과 안 친한 애들. 물과 안 친한 뭐야? 이산화탄소, 산소, 지방 이런 물질들. 이런 것들은 어디를 통과해야 돼?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해야 되겠지. 덩어리가 크거나 비교적 크거나 그랬더니 전하를 띄어. 전하를 띈다는 건 무슨 뜻이야? 물에 잘 녹는다는 거야. 자, 포도당도 뭐야? 분자의 크기가 비교적 크고 지질과 잘 섞이지 않아? 물과 잘 섞인다는 거야. 물에 잘 녹는 것들. 전부 다 얘네들 어딜 통과해야 돼? 막단백질을 통과해야 되는 거야. 단백질 덩어리인데 막에 박혀 있다 그래서 이름을 막단백질이라 부르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빨리 해야 돼. 자, 얘네들의 원리. 막을 통과하는 물질의 이동이야. 아까 했던 거야. 어떤 원리야? 확산의 원리야.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에너지 소비는 없애야 되는 거고. 절대로 없애야 돼. 그러니까 시험 문제 항상 나온단 말이야. 확산으로 에너지가 소비돼요. 무조건 틀린 말이야. 됐니? 에너지가 소비되는 확산은 무조건 틀린 말이야. 알겠어요? 우리 하늘에서 공장에서 연기가 나온다고. 그럼 연기가 어때? 공간으로 퍼져나갈 때 어떠한 에너지 없이 그냥 퍼져. 선생님이 담배를 안 피지만 됐니?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서 담배 연기를 뿜으면 내 입에서 나온 담배 연기 어때? 우리 강의실 전체로 퍼져. 그냥 퍼져. 지들이 스스로. 농도가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확산은 에너지 소비 없습니다. 자, 이제 얘가 중요한 거야. 아까 했네. 단순 확산, 촉진 확산 이 얘기야. 그러면 이제 단순 확산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까지만 하면 돼. 요 단순 확산이라는 건 농도 차가 크면 클수록 확산 속도가 빨라. 농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확산 속도가 빨라. 대부분 물질은 다 단순 확산이야. 농도 차이가 크면 어떻게 돼? 확산 속도가 빠르겠지. 됐니? 그래서 얘네들은 어디를 지나다니는 거야? 인지질 이중층을 지나다니는 애들은 다 이래. 근데 이 촉진 확산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데 되게 쉬워. 이해하면. 해볼게. 봐봐. 자, 봐. 단백질을 3개만 할게. 3개. 3개만 할게. 이렇게. 단백질을 통과해 가는 게 포도당이야. 자, 해볼게 내가. 포도당 하나 있어.
포도당 하나 있어. 됐니? 포도당이 하나 있다. 그럼 들어갈 수 있는 구멍, 문이 몇 개 있어? 문이 3개 있지. 어디로 들어가? 아무 데나 들어가지 뭐. 그래서 순간적으로 몇 개가 들어갈 수 있어? 하나 들어갔다 같은 시간에. 자, 포도당이 2개 있어. 포도당이 2개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디로 들어가? 뭐 어디든 들어가든 상관없지. 근데 동시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있지. 아까는 혼자 들어가는데 이번엔 동시에 2개가 들어갈 수도 있지. 그럼 아까보다 동시에 2개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야 돼? 농도가, 아니 확산 속도가 빨라 느려? 빠르잖아. 아까는 혼자 있을 때 하나밖에 안 들어갔지. 2개 있을 때는 동시에 2개까지 들어갈 수 있겠지. 자, 포도당이 있어. 자, 포도당 몇 개 있어? 3개 있지. 문 몇 개 있어? 3개 있지. 동시에 몇 개까지 들어가? 그렇지. 동시에 3개까지 들어갈 수 있지. 그럼 아까보다는 어때? 확산 속도가 빨라들여. 빠르지? 자,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네. 포도당이 4개 있어. 포도당이 4개 있지? 자, 어때? 동시에 몇 개까지 들어가? 그렇지. 4개 있든 말든 구멍이, 문이 몇 개밖에 없어? 3개밖에 없지? 문이 3개밖에 없으면 동시에 몇 개까지밖에 못 들어가? 3개. 자, 포도당이 4개 있어. 5개 있어, 이제. 포도당이 5개! 자, 포도당이 5개 있어. 이제 어떻게 돼? 그래도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몇 개야? 그렇지. 그걸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 아무리 농도 차이야. 농도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해도 안쪽과 바깥쪽에 확산 속도가 처음에는 어떻게 돼야 돼? 빨라졌겠지만 아무리 농도가 많이 난다도 더 이상 확산 속도가 빨라질 수가 없지. 왜 그러겠어? 이 단백질 무늬 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지. 알겠니? 이런 확산을 무슨 확산이라고 한다고? 이런 확산을 무슨 확산이라고 한다고? 촉진 확산이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뻔하겠지, 이제? 자, 뭐 물어봐? 물질이 통과하는 원리는 확산의 원리요. 그럼 시험 문제 뭐 나오겠어? 니네가 선생님이라도 낼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잖아. 확산은 2군데로 갑니다. 인지질 이중층으로 가고 단백질로 가고. 그러니까 맨날 시험에 나오는 건 뭐야? 인지질 이중층으로 통과가는 물질은 누구게? 단백질로 가는 건 누구게? 이거 내겠지. 그 다음에 2번째, 원리가 좀 다르지.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A, 이렇게. A를 통해서 갈 수 있는 확산 물질은 이렇게. 아, 이거 무슨 확산이야? 촉진 확산이지. 그럼 촉진 확산이니까 뭐가 돼야 돼? 단백질을 통과해 가야 되겠지. 단백질을 통과하려면 덩어리가 크든가 전하를 띠든가 물에 녹는 거. 포도당 이온성 물질. 너무나 쉽지? 딱 정해져 있는 거야. 시험 문제가. 원리만 알면. 그러니까 원리만 알면 우리 많이 외우지 않아.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나 외우는 거라고. 됐니? 요거 뭐해서 단순 확산이라고? 아, 그럼 시험 문제 뭐라고 해서 B 딱 써주고 B처럼 확산 속도와 B처럼 이 물질이 이동하는 물질은 누굴까요? 또는 어디로 이동할까요? 이러면 되겠지. 얘는 누구야? 인지질 이중층을 지나갈 겁니다. 인지질 이중층을 지나려면 지방층을 지나가야 되니까 물에 녹아 안 녹아? 물에 잘 녹지 않는 것들. 뭐해서 작은 분자들. 물과 이산화탄소, 뭐 지방산이 우리 책에 있긴 하지만 우리가 지방을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수업 너무나 중요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끝내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문제 풀이는 시간이 없어서 못 해드리겠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